여러분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잘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훌륭해요. 같은 말들 아마 자주 쓰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칭찬을 했는데 상대방 표정이 어색해지거나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분명 좋은 말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칭찬받는 일도, 칭찬하는 일도 점점 어색해집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는데 상대가 아니에요. 모료하며 손사래를 치면 괜히 민망해지고 다음부터는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는 칭찬 자체가 아니라 칭찬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은 상대를 정말 기쁘게 만들고 어떤 분은 어색한 공기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를 살아온 분들 중에도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칭찬 대신 다른 말을 쓴다는 것이죠. 그 말은 칭찬보다 훨씬 더 진심이 전해지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배워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써보셔도 관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동네 슈퍼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짐이 많아서 봉투에 담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그때 뒤에 줄 서 있던 젊은 사람이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느려서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급하게 살지 않게 되네요. 할머니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풀렸다고 합니다. 칭찬도 아니고 위로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말을 건넸죠. 한 그룹에게는 당신은 정말 친절하시네요 라고 칭찬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당신 덕분에 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말을 들은 사람들이 훨씬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더 가깝게 느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칭찬은 상대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래요 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덕분에라는 말은 평가가 아니라 영향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라는 뜻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존재로 느껴지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럴 때 누군가 당신 덕분에라고 말해주면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말이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가 너를 평가할 때가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해 변화할 때 시작된다.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좀 더 따뜻했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칭찬보다 훨씬 깊이 움직입니다. 그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한 남자분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새로 옷을 장만했는지 평소와 다른 차림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옷 잘 입었네. 친구는 그래. 고마워하고 웃었지만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른 친구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그 재킷 색이 참 좋더라고. 얼굴이 환해 보여. 그러자 친구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나도 고민하다가 샀는데 잘 산 것 같아.
그리고 둘은 한참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었죠. 한 그룹에게는 잘했어요 라고 막연하게 칭찬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 부분에서 이런 점이 특히 좋았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만족감을 느꼈고 자신이 제대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연한 칭찬은 듣는 사람에게 진심이 잘 안 느껴집니다. 대단하시네요, 멋지세요 같은 말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라고 정확히 짚어주면 듣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봤구나 하고 느낍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받고 있다고 느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를 제대로 봐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죠. 그럴 때 누군가 내 작은 부분까지 알아봐 주면 그건 칭찬 이상의 의미가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 그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말해주는 것이 진짜 칭찬입니다. 오늘 표정이 밝아 보여서 좋네요. 말씀하시는 목소리에 힘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는 자신이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3.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퍼즐을 선물했습니다. 손자가 며칠에 걸쳐 퍼즐을 완성했죠.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와, 잘했네. 손자는 응하고 대답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퍼즐을 어떻게 맞췄어? 그러자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서리부터 찾았고요. 그 다음에는 색깔별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손자가 원한 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었다는 걸요. MIT 행동과학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두 가지 반응을 보였죠. 한 그룹에게는 그림 잘 그렸네 라고 결과를 칭찬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어떻게 이런 색을 생각했어? 라고 과정을 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과정을 물은 그룹의 아이들이 훨씬 더 자신감을 보였고 다음 그림도 더 창의적으로 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를 칭찬하면 사람들은 운이 좋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정을 물으면 내가 노력한 게 인정받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생각이 같이 있다고 느낄 때 진짜 기쁨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결과보다 과정에 더 많은 의미를 두게 되죠. 어떻게 그 요리를 그렇게 맛있게 하세요?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리신 거예요? 이런 질문은 상대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말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아는 것보다 길을 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귀하다. 우리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싶다면 결과를 칭찬하지 말고 과정을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물어보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4.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한 아주머니가 동네 모임에서 음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친구들이 와, 맛있다 하고 칭찬했죠. 아주머니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좀 서운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거든요. 장을 보고 손질하고 간을 맞추고
담아내는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준비하느라 손 많이 갔겠다. 고생했어. 아주머니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음식 맛을 칭찬한 게 아니라 수고를 알아준 그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인 거죠.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힘든 과제를 주고 두 가지 피드백을 주었죠. 한 그룹에게는 결과가 좋네요 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많이 힘들었을 텐데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이 훨씬 더 만족감을 느꼈고, 다음 과제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를 칭찬하면 사람들은 그래, 결과는 좋았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알아주면 내가 힘들게 한 걸 알아주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를 씁니다.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일어나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고민하고,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참습니다. 그런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칭찬보다 훨씬 깊은 위로가 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고를 알아주는 데서 움직인다. 우리는 결과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많이 신경 쓰셨겠어요. 손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됩니다. 칭찬은 결과에 대한 평가지만 이 말은 과정에 대한 공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공감받을 때 진정으로 위로받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한 남자분이 회사에서 후배에게 일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후배가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고 칭찬했죠. 그런데 그 말이 왠지 마음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괜히 부담스럽고 어색했거든요. 며칠 뒤 다른 후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순간 남자분은 마음이 확 풀렸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배우고 싶다는 말이 훨씬 더 진심으로 느껴진 거죠. 예일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당신은 정말 능력 있으시네요 라고 칭찬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저도 당신처럼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말을 들은 사람들이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상대를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칭찬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래요 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배우고 싶어요는 수평적인 말입니다. 당신에게 배울 게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가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아는 게 쓸모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누군가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해주면 그건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느낌이 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존중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 생각은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은 칭찬보다 훨씬 깊은 존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6.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동네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 한 명이 오늘 정말 즐거웠어 하고 말했죠. 할머니도 그래, 나도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오늘 더 좋았어. 함께해서 정말 좋았어. 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즐거웠다는 말보다 함께해서 좋았다는 말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함께 시간을 보낸 뒤 두 가지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오늘 재미있었어요 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당신과 함께해서 좋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말을 들은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한 유대감을 느꼈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미있었다는 상황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함께해서 좋았다는 관계에 대한 인정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 시간이 의미 있었다는 뜻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 없어도 괜찮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누군가 함께해서 좋았다고 말해주면 그건 존재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말이 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함께 있음을 인정할 때 깊어진다. 우리는 상황을 칭찬하는데 익숙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음식이 맛있네, 경치가 멋지네. 그런데 이런 말들은 관계를 깊게 만들지 못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시간이 더 의미 있었어요. 다음에도 또 함께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칭찬은 순간의 기분을 좋게 하지만 이 말들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7. 마음을 여는 황금 첫마디. 한 아저씨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친구가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게 돼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더라고. 그 한마디에 아저씨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나도 그래 하며 웃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친구는 칭찬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게 아저씨에게는 최고의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UCLA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보다 오늘 만나게 돼서 기뻐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나서 반가워요는 관습적인 인사말입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만나게 돼서 기뻐요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진심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만나는 것 자체를 기대했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다려지는 존재라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누군가 만나서 기뻐요라고 말해주면 그건 칭찬보다 훨씬 따뜻한 환대가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시작이 관계의 온도를 결정한다. 만남의 첫 마디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반갑네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런 말들은 칭찬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상대의 마음을 순식간에 열어줍니다. 대화의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칭찬으로 시작하지 말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또 다른 할머니가 손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하고 말했죠. 할머니는 그 말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 같은 형식적인 인사보다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는 말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그룹은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물었고 다른 그룹은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한 사람들이 훨씬 더 긴 시간 대화했고 대화 후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지내셨어요? 는 상대의 상태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요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감정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 연결되는 것 자체를 기뻐한다는 뜻이죠. 사람은 자신과의 연결 자체가 기쁨이라고 느낄 때 관계가 깊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전화 한 통, 만남 한 번이 소중해지죠. 그럴 때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는 말은 상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질문이 아니라 고백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는데 익숙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하세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상대에게 대답할 부담을 줍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요. 오늘 연락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통화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전합니다. 대화의 시작을 질문이 아니라 감정으로 열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만듭니다. 한 아주머니가 친구에게 오랜만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었죠. 친구는 응, 그냥 그래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뭔가 아쉬웠습니다. 며칠 뒤 다른 친구에게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 잘 지내고 있지? 친구는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 나도 요즘 내 생각 많이 했어. 고마워. 그리고 둘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잘 지내? 라고 물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오늘 생각나서 연락했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답장했고, 대화도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지내? 는 상대의 근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생각나서 연락했어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올렸다는 뜻이죠.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의 생각 속에 있다는 걸 알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생각나서 연락했어라는 말은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억됨으로써 살아난다. 우리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질문보다 중요한 건 이유입니다. 오늘 문득 생각나서요. 이 시간에 연락하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런 말들이 상대의 마음을 훨씬 깊이 움직입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왜를 먼저 말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8. 절대 하면 안 되는 첫마디. 한 남자분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라고 말했죠. 남자분은 웃으며 그래.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좀 불편했습니다.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요즘 몸이 안 좋아서였거든요. 친구는 칭찬한다고 한 말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다른 친구를 만났을 때는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분이 더 나빴습니다. 사실이긴 했지만 그런 말을 듣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 특히 변화에 대한 지적이 가장 불편함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살 빠졌네,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 나이 들어 보이네 같은 말들이죠. 왜 그럴까요? 외모에 대한 말은 듣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건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 건강 상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죠. 그런 부분을 지적당하면 사람들은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죠. 예전보다 늙어 보인다는 말은 곧 가치가 줄어든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먼저 보지 말라. 우리는 좋은 의도로 외모를 언급합니다. 건강해 보이네, 예뻐 보이네 같은 말들이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칭찬이 아니라 평가로 들립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요즘 여유가 느껴지네요. 말씀하시는 게 든든하게 들려요. 이런 말들은 외모가 아니라 상태와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를 평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게 진짜 존중입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공부는 잘하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손자는 응하고 짧게 대답했죠. 할머니는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손자가 말을 잘 안 했습니다. 며칠 뒤 다른 손자에게는 요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손자가 활짝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라는 질문은 아이를 평가하는 질문이라는 걸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공부 잘하고 있어? 라고 물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요즘 뭐가 재미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받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했고 대화를 즐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하고 있어? 는 성과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이에게 압박을 줍니다. 잘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죠. 그런데 뭐가 재미있어? 는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이에게 자유를 줍니다. 내가 느낀 걸 말해도 된다는 안정감을 주죠. 사람은 평가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을 닫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평가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죠. 잘하고 있어? 괜찮아? 힘들지 않아? 같은 질문들은 좋은 의도지만 상대에게 부담을 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은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대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은 오히려 대화를 막습니다. 요즘 뭐가 재미있어요? 이번 주에 기억에 남는 일 있었어요? 최근에 마음이 편해진 순간이 있었나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에게 평가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엽니다. 질문을 바꾸면 대화가 바뀝니다. 한 아저씨가 친구에게 너 요즘 뭐하고 지내?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응, 그냥 집에서 지내지 뭐하고 짧게 대답했죠. 아저씨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대화가 끊겼습니다. 며칠 뒤 다른 친구에게는 요즘 관심 가는 게 생겼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취미, 보고 있는 드라마,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말했죠. 아저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뭐하고 지내? 는 일상을 묻는 질문이지만 관심 가는 게 있어? 는 마음을 묻는 질문이라는 걸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요즘 뭐 해요? 라고 물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화했고 대화 후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해요? 는 행동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에게 보고할 거리를 요구합니다. 특별한 게 없는데 하고 생각하면 대답하기 어려워지죠. 그런데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는 내면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에게 자기 마음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사람은 자신의 관심사를 말할 때 가장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일상은 반복되지만 관심과 생각은 계속 변하죠. 뭐 해요? 보다 무엇에 관심 있어요? 라고 물으면 대화는 훨씬 풍성해집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것을 물어라. 우리는 상대의 일상을 확인하려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일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요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요즘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요즘 무엇에 시간을 쓰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의 내면을 열어줍니다. 질문을 바꾸면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칭찬 대신 쓸 수 있는 말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이 말들은 칭찬이 아닙니다. 상대를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인정하는 말입니다. 칭찬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지만 이 말들은 같은 눈높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누군가 당신 덕분에 내 삶이 더 나아졌어요 라고 말해주면 그건 존재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칭찬을 잘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칭찬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고 함께 있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오늘부터 칭찬 대신 인정의 말을 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좀 더 따뜻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함께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서 관계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로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 깊이는 칭찬이 아니라 진심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